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수진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이 무겁고 억지로 일어나셨나요? 23, 30대 시절에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번쩍 떠지고 이불을 걷어차며 활기차게 일어나던 기억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지십니까? 특히 중년 남성분들의 고민,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아침마다 당당하게 느껴지던 남성적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고 마음 한켠이 허전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볼 때 마음은 여전히 젊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조심스럽게 피하거나 고개를 숙이게 되는 안타까운 심정을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여깁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 라며 체념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의사이자 건강 멘토로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극심한 피로감, 무기력, 그리고 남성적 자신감 상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지금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병원에서 고가 검사를 받아도 원인을 알 수 없거나 보약을 다 먹어도 효과를 느끼지 못했던 분들에게 희망이 될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임상 현장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중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풍족한 재력을 가진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조차 갱년기의 큰 변화 앞에서는 무력함을 경험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공진단, 계절마다 복용하는 녹용과 인삼, 심지어 해외에서 구한 고가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다 챙겨 먹는데도 몸은 여전히 무겁고 남성 기능은 날마다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답은 아주 가까이에 기본적인 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을 먹을까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도 엔진이 고장 난 차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약국에서 단돈 몇백 원으로 구할 수 있는 흔하지만 우리 몸에는 기적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한 가지 영양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낭비했던 시간과 돈을 아끼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열쇠를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6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로 직원을 이끌던 대표님이셨죠. 5년 전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목소리와 눈빛이 힘차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문을 열고 들어오신 모습은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깨는 굽고 걸음에는 힘이 없으며 무엇보다 강렬했던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후 한참 말을 잊으시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여셨습니다. 김한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제가 차분히 여쭈었습니다. 식사는 잘 챙겨 드시나요? 운동은 하고 계신가요? 대표님은 씁쓸히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자식들이 홍삼, 흑염소 등 좋은 걸 사다 주는데 먹으면 뭐 합니까? 먹을 때만 잠깐 나아지고 돌아서면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먹는 신용만 챙기고 서랍에 숨겨둡니다. 그분의 말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료가 거의 끝날 무렵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원장님, 사실 제가 남자로서 끝난 것 같다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를 기대하는데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 실패할까봐, 아내가 실망할까봐, 이제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피하게 됩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았는데 이 나이에 이렇게 초라해질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이 말 못할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도 효과는 며칠뿐이고 약효가 떨어지면 더 큰 허탈감만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 대표님의 책상 위 수많은 영양제 병들을 보고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오늘부터 이 비싼 영양제들은 당분간
끊으십시오. 지금 대표님의 몸은 마치 갈라진 논바닥처럼 건조합니다. 물길이 막힌 논에 비싼 비료를 뿌린다고 벼가 자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환자분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먹지 말라니 의사가 할 소리인가 싶으셨겠죠? 하지만 제 처방은 확고했습니다. 몸의 흡수 시스템이 손상된 상태에서 무작정 영양소를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만 줄 뿐 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분께 매우 간단하고 저렴한 처방을 드렸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이게 전부인가요? 라며 되물으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처방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3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인체의 원리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미국에서 열린 국제학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세포 영양학의 권위자 한 노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청년 못지않은 열정으로 강의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교수님께 건강의 비결을 여쭈어보았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박사, 나는 지난 50년간 남성 활력을 연구했습니다. 활력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르몬 수치가 아니라 바로 세포의 기하 상태입니다. 세포가 굶주린다고요? 영양 과잉 시대에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위와 장에서 소화 흡수되어야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소화와 흡수 과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입으로는 영양분을 섭취하지만 우리 몸의 60쪽의 세포는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의 핵심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비타민 B10C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B15를 들어보셨나요? 단순히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성분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양소는 중년 남성의 정력과 활력, 혈관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거대한 화력 발전소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먹는 밥과 고기는 발전소를 돌리는 연료입니다. 하지만 연료만 있다고 전기가 만들어지나요? 아닙니다. 연료에 불을 붙이는 점화 플러그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엔진이고 이 엔진에서 연료를 태워 힘을 만드는 점화 플러그가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60대 이상 남성 10명 중 4명은 이 점화 플러그가 없어 엔진이 꺼진 상태입니다. 연료는 충분하지만 불을 붙이지 못하니 몸은 무겁고 살은 찌며 힘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비타민 B12가 부족할까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주로 육류와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단단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를 흡수하려면 위장에서 강력한 위산이 분비되어 단백질과 비타민의 결합을 끊어야 합니다. 마치 바위 속에서 보석을 캐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하지만 50대 이상 한국인의 위산 분비 능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위축성 위염이라고 들어보셨죠? 위 점막이 얇아져 위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현상으로 노년층 절반 이상이 겪는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위산이 충분히 나와 고기 속 비타민 B7을 100% 흡수했지만 지금은 위산이 부족해 아무리 좋은 한우를 먹어도 영양소는 배설됩니다. 결국 비싼 똥을 만드는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속쓰림이나 소화 문제 때문에 소화제나 제산제를 습관처럼 복용합니다. 그러나 이런 약물은 남아있는 위산마저 줄여 비타민 흡수 통로를 막는 셈입니다. 비타민 B7가 부족하면 몸에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에너지 공장이 멈춥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오후가 되면 졸리고 모든 일이 귀찮아지는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둘째, 남성 혈관 기능이 저하됩니다. 남성이 남성다움을 유지하려면 결정적인 순간에 혈액이 빠르게 몰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혈관이 활짝 열려야 하고 이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그런데 산화질소 생성 과정에 필수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C입니다. 부족하면 혈관 기능이 떨어지고 남성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벽이 손상되고 혈관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소가 쌓이면 마치 녹슨 수도관처럼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러니 아무리 마음이 굴뚝 같아도 혈관 문이 열리지 않아 혈액이 충분히 흐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해도 일시적 효과만 있고
두통이 심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혈관 건강과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비싼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위장은 늙고 흡수율은 낮으며 세포는 여전히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꺼져가는 엔진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 막힌 혈관의 문을 활짝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김 대표님을 절망에서 구해낸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적의 처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비타민을 드세요 수준이 아닙니다. 흡수율이 떨어진 중년 남성이 어떻게 복용해야 효과를 보는지, 정확한 용량과 복용법, 그리고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10, 20배까지 올라가는 황금배합의 비밀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시는 내용은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정보입니다. 자, 이제 꺼져버린 엔진에 불을 붙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김 대표님께 비싼 영양제를 치우라고 말씀드리고 처방한 그 100원의 기적은 바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고용량 비타민 B12 단일 제제입니다. 지금 저도 종합 비타민 매일 먹고 있는데요 라며 실망하신 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먹는 일반 종합 비타민과 제가 말하는 처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반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는 대부분 하루 권장량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건강한 20, 30대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위장은 흡수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위산이 부족해 비타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소량으로는 결핍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갈라진 논바닥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치료 수준의 강력한 공급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약국에서 반드시 2가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라고 권합니다. 다른 성분이 섞이지 않은 비타민 B7 단일 제품일 것, 용량이 1000ml 이상일 것. 왜 1000ml일까요? 35년 임상 경험에서 얻은 물량 공세의 원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위산 분비가 부족해 흡수 통로가 막혀 있다면 우리는 수동 확산이라는 또 다른 흡수 경로를 활용해야 합니다. 고용량 비타민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위산이나 내인자의 도움 없이도 농도 차이에 의해 약 1너우2% 정도가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1000mg이 1%면 10mg. 이는 하루 필요량을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에 소량의 물을 흘려보내는 것으로는 안 되지만 양동이에 물을 가득 부으면 뚫리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어도 부작용은 없나요? 라고 걱정되시나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타민 B12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남는 것은 소변으로 깨끗하게 배출됩니다. 지용성 비타민과 달리 몸에 쌓여 독이 되지 않습니다. 부족이 문제일 뿐 과잉은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복용해야 할까요?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반드시 아침 기상 직후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B12는 몸의 에너지 버튼 역할을 합니다. 밤새 멈춰있던 공장의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과 함께 복용하면 몸은 이제 활동할 시간이라고 인식하고 미토콘드리아 엔진을 힘차게 가동합니다. 한 환자는 저녁 식사 후 복용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약을 자야 할 시간에 복용했으니 뇌가 각성된 상태가 된 것이죠. 따라서 반드시 아침 복용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비밀입니다. 김 대표님은 제 말대로 아침마다 이 알약 하나를 챙기며 김 대표님은 비타민 B12를 아침에 불과 보름 만에 선생님, 아침에 눈꺼풀이 저절로 떠집니다. 라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남성 활력을 완성하려면 밤의 알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 가속 페달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서려면 브레이크도 필요하듯 낮 동안만 활성화되고 밤에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 몸이 과열되거나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비타민 B12로 에너지를 태웠다면 밤에는 과열된 엔진을 식히고 소모된 부품을 회복시킬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완과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긴장을 쉽게 풀지 못합니다. 낮 동안 스트레스로 근육은 뭉치고 신경은 날카로워져 이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깊은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은 찌뿌둥하며 혈관은 긴장 상태로 좁아져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두 번째 핵심 영양소 마그네슘입니다. 저는 마그네슘을 천연신경 안정제이자 혈관 이완제라고 부릅니다. 몸에 들어오면 세 가지 중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신경을 풀어준다. 하루 종일 긴장된 신경을 느슨하게 하고 머릿속 잡념을 지우며 뇌를 깊은 휴식 모드로 전환합니다. 불면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기절하듯 잤다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근육을 부드럽게 한다. 종아리 경련 등 잠자는 동안 발생하는 근육 경직은 마그네슘 부족 신호입니다. 근육 긴장을 완화해 몸이 진정한 휴식을 취하게 돕습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한다. 앞서 비타민 B12가 산화질소라는 혈관 열쇠를 만드는 재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쇠가 아무리 좋아도 문 경첩이 녹슬고 뻑뻑하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경첩에 윤활유 역할을 해 혈관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비타민 B2가 만들어둔 산화질소가 신호를 보내면 밤새 준비된 혈관이 활짝 열려 혈류가 원활히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조합의 원리입니다. 낮에는 비타민 B12로 시동과 열쇠를 만들고 밤에는 마그네슘으로 휴식과 혈관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릴 때 20대 시절의 폭발적인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은 어떻게 복용해야 할까요? 요령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또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복용해야 합니다. 이완 효과 때문에 아침이나 낮에 먹으면 나른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처럼 저녁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용량은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십시오. 일반 시중 제품은 한 알에 300간산 3mg 정도입니다. 마그네슘은 장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어 갑자기 많이 먹으면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알약을 반으로 나누어 복용하거나 용량이 적은 제품으로 시작하고 몸이 적응하면 하루 400ml까지 점차 늘리시면 됩니다. 김 대표님께도 똑같이 처방했습니다. 아침, 빨간색 비타민 B12 한 알 저녁, 하얀색 마그네슘 한 알 한 달 뒤. 김 대표님은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얼굴색은 생기 있고 피부 윤기가 흐르며 혈색이 10년은 젊어진 듯 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합니다. 잠을 푹 자니까 아침이 개운한 건 당연한데 아침에 일어나니 제가 다시 남자가 된 기분입니다. 아내가 요즘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몸의 생화학적 원리를 정확히 활용한 과학의 승리입니다. 고가 호르몬 주사나 출처 불명의 보양식보다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정확한 타이밍과 용량으로 채우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치명적 주의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무작정 약국으로 달려가면 돈만 쓰고 효과는커녕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종류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비타민 B17을 복용할 때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도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약국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가짜 마그네슘과 이 모든 효과를 극대화해 혈관을 대청소하는 히든카드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지만 잘못 섭취하면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완벽한 남성 회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곧 이 비밀을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엔진을 켜는 법과 끄는 법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무기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돈만 쓰고 몸만 상하는 억울한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약국에서 마그네슘을 고를 때 절대 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품 뒷면 성분표에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힌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가격이 저렴하고 흔히 추천되지만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약 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6%는 장으로 내려가 설사를 유발합니다. 사실 산화 마그네슘은 변비약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설사가 아니라 근육과 혈관 이완입니다. 약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시오. 흡수가 잘 되는 마그네슘을 주세요. 글루콘산, 구연산 혹은 킬레이트 마그네슘이 효과적입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도 효과는 10배, 10배 차이가 납니다. 몸에 들어가는 것인데 몇 푼 아끼자고 흡수되지 않는 돌가루를 드시겠습니까?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이 요법을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된 분들입니다. 신장은 몸의 정수기와 같아 남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신장 기능이 약한 경우 혈액 속 마그네슘이 위험 수준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이를 고마그네슘 혈증이라고 하며 심하면 심장 박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거나 투석 중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복용해야 합니다. 셋째, 당뇨약을 오래 복용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약은 장에서 비타민 B2 흡수를 방해합니다. 10년 이상 복용한 분들의 검사에서는 10명 중 8발 9명이 비타민 결핍 상태입니다. 혈당은 조절했지만 활력은 잃은 셈이죠. 이런 분들은 천메니니당 알약으로도 부족할 수 있으며 가까운 내과에서 혈액 검사를 받고 결핍이 심하면 병원 비타민 주사를 맞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아침에 시동을 걸고 밤에 엔진을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연료가 흐르는 통로, 즉 혈관 자체가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엔진을 돌려도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니 차는 나가지 못합니다. 강한 남성의 힘은 결국 피가 얼마나 빠르고 힘차게 흐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혈관이라는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야 피가 막힘없이 흐르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마지막 비법, 제가 아끼는 것은 들기름입니다. 원장님, 갑자기 웬 들기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혈관 청소부를 단순히 양념 정도로만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혈액을 끈적이게 하고 혈관을 막는 주범은 튀김이나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나쁜 기름입니다. 이를 씻어내려면 강력하고 깨끗한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오메가3입니다. 시중 비싼 생선 오일보다 우리 땅에서 자란 신선한 들기름 한 숟가락이 훨씬 강력합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 함량이 60% 이상으로 압도적입니다. 몸에 들어가면 혈관벽에 붙은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녹이고 염증을 완화하며 혈액을 맑게 합니다. 제 환자 중 70대 고혈압 강사님께 이 세 가지 조합을 처방했습니다. 아침엔 비타민, 저녁엔 마그네슘, 식사 때 들기름 한 숟가락. 3개월 뒤 강사님은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원장님, 아침마다 주체가 안 됩니다 라며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니 혈압이 잡히고 남성 기능도 살아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립니다. 들기름은 잘못 사용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면 안 됩니다. 열을 가하면 오메가3가 파괴되고 벤조피렌이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달걀 프라이 등에 쓰시는 분들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멈추십시오. 그대로 드시면 독이 됩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생으로 차갑게 섭취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 때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그대로 삼키는 것입니다. 힘들다면 이미 조리된 미역국이나 나물의 마지막에 살짝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둘째, 보관이 생명입니다. 들기름은 빛과 공기, 산소에 닿으면 금세 산패됩니다. 투명 병에 든 것은 피하시고 갈색 또는 짙은 색병에 든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개봉한 즉시 냉장고 깊숙이 보관하며 한 달에서 최대 2달 내에 섭취를 마치셔야 합니다. 오래된 들기름을 드시면 혈관 청소가 아니라 오히려 혈관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아침 공복, 비타민 B1이 1000mg 한 알로 활력 스위치를 켭니다. 저녁 식후, 흡수가 잘 되는 마그네슘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혈관 문을 열어줍니다. 매일 식사 때 신선한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삼중주를 이루면 여러분의 몸은 잃어버렸던 본연의 기능을 되찾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원장님, 사흘 먹었는데 왜 효과가 없습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60년간 방치된 몸이 단 3일 만에 바뀌기를 바라십니까? 세포가 변화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딱 3개월만 저를 믿고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첫 달, 잠이 편안해집니다. 2달째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3달째 어느 순간 문득 왜 이렇게 기운이 넘치지? 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옵니다. 남성으로서의 뜨거운 아침도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활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싼 보약이나 위험한 수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용기와 꾸준한 실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지쳐있는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건강한 몸이 있다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밤이 평온하고 모든 아침이 상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 김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